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다음 달 열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코로나19, 한국에서의 이 코로나19 사태가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관련해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이병록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일단은 국민TV 혹시 스튜디오에 나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좀 소개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해군 제독, 예비역 해군 제독이시라고. 예. 그러면은 제독이라고 하면은 이게 뭘 별로 하나요? 예, 그렇죠. 장성을 예. 해군에서는 제독, 미국은 이제 영어로는 어드미럴, 그리고 이제 다른 군은 제너럴,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해군에서 그러면 군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전역을 하신 거군요. 예. 그런데 정의당에 입당을 하셨어요? 예. 정의당은 언제 입당을 하신 건가요? 작년 11월 4일 날 했죠. 작년 11월 4일이요? 예. 근데 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정의당하고 군인하고 잘 이렇게 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저는 이제 군대 생활 할 때부터 예. 저는 그 진보적인 그 가치관을 지녔다고 하는 게 이제 진보적 가치라고 하면은 되게 평화와 통일. 네. 제가 사관학교 졸업할 때 제 앨범 마지막 부분에 나의 약혼자는 조국 통일이고 배우자는 민족 중흥이라 적었거든요. 그 당시 민족 중흥은 약간 이제 극보수적 용어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조국 번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정의의 가치라 그러면은 어떤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신병 훈련 같은 특별 훈련 때 뭐 무조건 때리는 소대장에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맞는 이유로 알고 맞겠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권위에. 예. 아니 몇 년도예요? 그게 말씀하신 78년도. 78년도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 요즘 용어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약자를 배려하는, 물론 뭐 상급자의 의도를 100% 수용하고 또 많은 부분을 이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군대를 전역하고 동명대학교 교수 생활하면서 동명대학교 국가 안보를 가르치면서 뭐 전반 분야는 우리 통상적으로는 국방, 후반 분야는 뭐 환경, 뭐 이런 민주주의, 다양성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굉장히 진보적인 가치가 또 우리 국방하고 잘 어우러진다라면은 굉장히 또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주국방 그리고 튼튼한 뭐 안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의당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모셨다는 얘기는 제가 듣긴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정말 뭐 반갑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이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났을 상황인데, 자,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그리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회담했습니다. 펜타곤, 우리가 얘기하는 국방성이죠. 펜타곤에서. 근데 방위비, 또 얘기 나왔어요.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우리 입장이 뭐 어렵다고 이렇게 전달을 한 걸로. 그렇군요. 그러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알았어 어려우니까 그러면 뭐 오케이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미국은 뭐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람도 자기 지갑이 아깝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보고 있으니 그래도 조금 이렇게 빈곤을 벗어나거나 잘 사는 나라들한테는 좀 기부금, 후원금을 내라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지가 지금 반년이 넘었어요. 근데 해소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게다가 4월부터면은 주한 미군들 지금 무급휴직 저는 들어간다라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야, 니들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합의 안 해주면은 너희만 손해야. 너희 한국 사람들 고용 불안 생기고 이럴 거야라고 일종의 인지를 잡고 난 협박한다라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만여 명의 근로자의 어떤 그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재정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정부에서 그냥 월급을 주고 나중에 협상했을 때 그만큼 빼서 준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면은 그런 방법을 뭐 쓰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들고 사실 일본 같은 데서는 그 국가가 고용해가지고 파견 형식으로 하잖아요. 아, 일본은 국가가 고용해서 파견합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가장 뭐 많이 주둔한 나라가 일본, 독일, 우리인데. 그렇죠. 또 독일은 뭐 국내 헌법이나 노동법 관계가 독일법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소파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맞죠? 제가 정확하게 헷갈려서. 소파 개정해야 된다라는 게 정의당의 또 당론이기도 하죠, 그게. 예, 당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방위비 협상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뭐 국방부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만은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뭐 의견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저는 정부가 끝까지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협상력은 국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뭐 광화문과 뭐 서초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 돈이 나가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진보 보수가 떠나가지고 정부의 협상력을 치러줘야 된다. 그럼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반대하는 걸 못하는 민주주의 그 속성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협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라도 방위비 분담금 쉽게 이렇게 많이 미국에 내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등에 업고 정부가 협상에 나서는데 여기에서 뭐 미국에 빨리 내줘라 뭐 이렇게 분담금 많이 줘라 해버리면은 국내에서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한 한국 정부가 더 안 좋게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광화문에서 봤더니 어떤 뭐 이렇게 나이 드신 여자분이 지나가시면서 뭐 많은 돈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나가요. 많은 돈이 아니.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방위 분담금이? 지금 약 한 1조 뭐 작년에 1조 626억 냈는데 지금 뭐 약 5조 8천억 정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6조 원 정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1조 원 내다가 한국한테 6조 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뭐 임대료도 이렇게 6배는 안 올리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아니 뭐 이건 무슨 이런 계산법이 또 나오는 건가요? 사실 뭐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면은 그건 이해가 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방위비 협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전년치보다 깎았지 않습니까? 협상. 옛날에 깎은 적도 깎았습니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동결 시켜놓고 물가 인상률만큼 올려줬거든요. 그때 일부에서는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거다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방법도 하여간 괜찮은 방법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미 FTA 때를 좀 돌이켜 보면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 반대 목소리가 매우 크고 집회 시위도 많이 열리고 진보 진영에서 그때는 왜 또 그렇게 반대하느냐 목소리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반대 목소리 덕분에 한국 정부가 가서 한국에서 너무 우리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미국 측이 양보를 좀 해라 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양보를 받아왔거든요 당시에. 쇠고기 협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본질은 광입봉이 아니지만은 그게 그 기준 비다라는 쇠고기를 우리가 수입한다고 했을 때 국민이 반대했을 때 정부가 그 핑계로 다시 또 협상력을 발휘했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니까 또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뭐 역으로 보면 우리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올려주면 안 된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차제 주한미군 철수해라 우리 자주국방하자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도로 가지고 얘기하면은 양극단이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은 무조건 철수하라는 분들도 계시고 철수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곧 공산화된다 하고 두놈의 뜻 빨갱이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이 열세가 아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열세라고 인정하더라도 뭐 통상적으로 공격이 방어에 한 3배가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3분의 1 이하가 아니고 질적으로는 더 우세해 있는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한국하고의 어떤 국방력 비교, 국방비 비교 이런 거를 뭐 가끔 언론에 나오기는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인가, 뭐 자주 국방은 안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국방력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게 이제 무기체계 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양적으로는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국방 백서에 나오면 양적으로 비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운기 100대다. 경운기 100대, 이쪽은 뭐 10톤 트럭이 10대다. 10톤 트럭 10대, 그러면 이제 뭐 100대 10이지 않습니까? 100대 10. 예, 그렇죠. 근데 양적으로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걸 직접 작업에 들어가면은 그건 몇 대 몇인지 예를 들어서 트럭 10대가 예. 이쪽 뭐 경운기나 리어카 100대보다 더 우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무기들은 재래식 무기고 예. 국방비가 뭐 그 국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쓰고 있지만 포션으로 보면은 하지만은 절대 뭐 나라가 이제 거기 재정 규모가 작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육해공군 무기 중에서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비교가 가장 근접한 게 공군 항공 전투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국과 소련이 예. 뭐 몇 년도에 서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미그기가 있었고 그렇죠. F 뭐 14기, 16기 미그 뭐 29기가 있으면은 예, 미국에서는 F16으로 대항을 했는 그렇죠. 그거 이제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예, 때 북한의 이 미그 29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올 때는 한 40여 대 들어왔는데 예. 지금 이제 뭐 부속이나 정비나 이런 측면에 실제 가동은 저는 뭐 10여 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F16 같은 경우에는 뭐 170여 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 그 전자장비를 성능 향상,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켰고 예. 또 기름이나 이런 게 제한 없이 조종사들이 계속 숙달되게 훈련을 했다. 그럼 F16 위에 F15도 들어왔고 예. F35도 들어왔다. 예. 북한은 미그 29기에 묶여 있다. 그래서 공군 효과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는 쟤들이 낮지만은 예. 우리가 더 질적으로 우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육군과 해군은 좀 비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음. 그래서 현대전의 총화, 공군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재래식 무기가 많은 거는 사실이고 북한이 예, 한국이 훨씬 더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고 국방비도 많이 쓰고 있는데 국방비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우리 국방비가 뭐 제가 금액은 생각나지 않는데 예. 뭐 북한 전체 정부 예산을 예. 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보다 전체 예산보다 예. 우리나라 예. 국방비가 많다. 제가 알기로 북한의 25% 정도가 전체 예산의 25% 정도가 국방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제가. 뭐 과거에는 30% 정부 예. 예산의 30%가 할 때가 있었죠. 예, 예. 뭐 GDP 6%. 예. 지금은 뭐 약 3%에 미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교육이나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방 예산은 그만큼 비율이 줄어들고 예,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모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이 뭐 국방 예산이랄지 아니면 뭐 숙련도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양적으로는 뭐 군인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북한 쪽이 결코 뭐 우리가 불리할 건 없다. 그렇죠. 예. 예. 그 양과 질을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예, 예, 말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그런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 무기 지수를 한번 평가해보라고. 예, 근데 뭐 카이다에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그 보고한 지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에는 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평가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처음으로 이것을 한번 평가해 본데 의의를 두겠다. 예, 계속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정말 명언이었는데, 예. 그게 아마 그 국방비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아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때 그 전역 장성한 분들한테 아마 얘기를 했었나요? 아마 그때 그 맥락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우리가 맨날 북한에 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예. 자, 좀 더 이제 그 방위비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정경도 장관이 우리 정부도 증액을 감안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은 한미 양국 간 인식차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요 상황은 어쨌든 올려줄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이 그렇게 압력을 넣으면은 예. 안 올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 또 국민이 납득을 해야 되니까 미국 요구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또 반대하는 걸 올려주면 또 정부가 또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입장이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거 참 민감한 문제긴 한데 어느 정도로 인상을 하면은 국민들도 좀 리즈너블하다 좀 그러니까 납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 1조 약간 넘는 정도인데 예,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기준으로는 물가 인상률만큼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물가 인상률? 물가 인상률 지난해 거의 마이너스였는데요. 아니, 마이너스인데 그걸 깎나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2018년도만 해도 2천억이 남았거든요. 아, 2천억이 남았습니까? 예, 다 쓰지 못했고. 왜 못 썼나요, 2천억을? 이제 그게 뭐, 쓰다 보면 우리 예산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뭐 과도하게 들어간 분야도 있을 거고 또 미처 남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래서 미국은 이제 뭐 다른 항목들 전략 자산이 들어오면 그 비용을 대라 훈련비를 대라 그다음에 또 여기서 한국 내에서 하는 미군의 어떤 그 사용 그 예산액을 좀 불리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로는 남는 것으로 됐고 일부 또 뭐 기사에 의하면은 뭐 이자까지 받았다는 비난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아니 돈을 지금 이미 받는 걸로도 다 지금 못 쓰고 있는데 2천억 원이나 남겼는데 갑자기 1조 원에서 6조 원에 올려달라고 한다라는 거는 아니 그 돈을 그러면은 본국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아까 이자 노래 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또 미리 이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가면은 멕시코 장벽 맞는데 845억 원인가 억을 전용하겠다. 전용하겠다고요? 그런 뭐 인터넷 뉴스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와서 왜 남의 나라 멕시코 장벽을 만드는 데 씁니까? 그런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전용을 미국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당겨 쓰고 나중에 올려주면 그걸 채우겠다 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우리 무급휴직 지금 얘기가 4월 1일부터 나왔고 지금 그 주한미군 근로자들은 우리는 돈 안 받더라도 일하겠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정부의 지금 대책이란 게 있나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혹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글쎄. 어려워. 너무 솔직하죠? 너무 어려워. 또 제가 또 노동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어떻게 좀 대처를 정부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러면 뭐 이 노동자들한테 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 사용 절차가 매우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일단은 뭐 일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부에서 어떤 특단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한 4조 원, 3조 4천억 원인가 정도의 예비비가 있어요. 지금 예산에 작년 잡힌 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일단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코로나19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측에서 한미 3월 달에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걱정된다라고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관광객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돌아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 사람이 이렇게 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재난에 대처하는 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은 좀 뭐 국내적으로도 비상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마 여기서 만에 하나 한국에서 감염이 돼서 미국 내부에서 또 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선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럼 뭐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비례대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셨다고요? 아, 그러셨군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 한 40명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최종 37명. 아, 37명. 등록했습니다. 37명 중에 한 분이시다. 예. 이번에 지금 국방 전문가 다른 분들도 있나요, 혹시? 아니요, 저 혼자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몇 등을 하시느냐가 정의당이 국방을 몇 번째 순위로 생각하는지를 이제 가늠하는 척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 마음속을 읽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런 건가요? 아, 그렇군요. 예. 해군 제독 출신이신데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거 어디세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부 지휘구조 개편 추진단이라고 합참에 합참에 계셨어요? 그다음에 연합방위 체계 추진과 같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만약 현장 지휘관으로 계셨던 데는 어디에 계셨나요? 이제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장으로 마지막 지휘관은 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진해. 아, 진해. 그렇군요. 진해 그 해군 기지가 되게 그 벚꽃 있는데 그쪽이죠. 벚꽃이 쫙 피는데 맞습니다. 거기 굉장히 예전에 놀러 가서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이제 제가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은 뭐냐면은 육군 따지면 신병훈련소입니다. 아, 신병훈련소예요. 그래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이 쓰라리겠습니까? 근데 제가 나가서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고 하시는 걸 보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게시판에 인터넷에 올린 거 보면은 우리 단장님이 인자하게 생겨서 안심니다. 이렇게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화자찬까지 굉장히 뻔뻔해지셨네요. 이제는 정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뻔뻔해지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 지금 정치가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거 때 정치가의 구호나 공약만 보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정치가를 뽑을 때 그 정치가의 인생 과정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또 그 정치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것을 뽑아준 것은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 수준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비례대표에 높은 순번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을 하시는 게 목표이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국민경선인단 마감은 됐지만은 국민경선인단 또 이제 뭐 지지를 받아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또 다른 국방 안보 이슈 있을 때 또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이병록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